자, 우리가 흔히 분노를 표현할 때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2년간 나를 가장 피꺼솥하게 만든 사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는 이게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저는 진짜 이 피가 아직도 또 거꾸로 솟는 것 같거든요. 이거랑 이제 용산 이전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자, 각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네. 정부가 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네. 사과를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이슈 말고 일반적인 네. 이슈를 말씀하신 거죠. 네. 저는 말씀하셨던 용산 이전. 처음에 얘기할 때 뭐 대통령실이 뭐 한 그때 490몇 억인가 이전 그것도 사실 되게 크잖아요. 근데 뭐 부대 비용이랑 간접 비용이랑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치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전이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국민의 곁으로 가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옮긴 거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네. 근데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기자회견 되게 많이 갔거든요. 용산 밖에서 대통령실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 이 건물이 저 안쪽에 있어갖고 그래요?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민원 창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무슨 기자회견문이나 이런 거 전달할 창구도 없어요. 그 처음에 자기가 용산으로 옮긴 다음에 가장 치적이 도어 스태핑이었잖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랑 문답하는 거. 그것도 MBC 기자 질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다음부터 중단해 버렸고 그다음 기자회견도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네, 2년 동안. 그럼 도대체 용산으로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용 다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비용도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긴 그쵸. 해요. 뭐 이렇게 밝혀야 될 게 사실 네. 너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들 우롱한 처사다, 용산 대통령실이잖아요. 네. 자, YTN은 어떤 게 가장 피꺼솥이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형 사건들을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는 김백 씨가 YTN 사장으로 오는 그 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게 네. YTN에서는 뭔가 일이 나빠질 때 일을 잘 못하거나 회사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너 그러다 김백 온다. 아, 진짜. 말이 씨가 됐네. 야 우리 이렇게 잘못하다 김백 사장 된다. 김백 옛날에 그 어린아이들한테 너 그러다 호랑이가 잡아가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였다고요. 이게 이명박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 입장에서 뭐 김백 씨의 악행이야 다 열거하기도 힘들고 하여간 정말 이 과거로의 이 거대한 회기와 퇴행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군요. 분노했습니다. 막상 그 일이 충격적이었고 닥치니까 어떠셨어요? 우려하던 일들이? 뭐 지금도 닥치고 있어가지고요. 진짜 닥치게 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렇겠네요.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YTN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네. YTN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총선 이후 결과에 따라서 김백이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근데 바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이게 총선으로 인해서 정치 지형이 변화하고 우리 사회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 가야죠. 네. 결국에는 김백이라는 사람은 유진그룹을 등에 업고 왔고요. 유진그룹은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치 권력에 기대어서 YTN 최대 주주가 됐다고요. 근데 정치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한테서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심판하면 반드시 연쇄작용으로 김백도 심판받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KBS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뭐 큰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런데 저는 이제 최근에 임기를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선거를 이제 거쳤는데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최근에 2월 말에 저희 회사에서 특별 명예퇴직을 했는데 특별 명예퇴직으로 2월 마지막 날에 회사에 짐을 정리하러 나오는 선배들을 만났어요. 박민 사장 이후로 이후에 특별 명예퇴직을 2월 말에 했는데 네. 그때 선거운동 다니다가 이제 그 선배들을 만났는데 그때가 저는 사실 좀 눈물이 났었고 실제로 네. 좀 했던 게 지금도 좀 그런데 그 선배들이 사실 뭐 다 그 방송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뭐 파업도 하고 했었는데 그 선배들이 다 열심히 싸우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신 거예요. 이게 뭐 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압박 이런 걸 떠나서 그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KBS에 남아 있어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라고 하는 좀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제 나가시는 걸 보면서 네. 정말
회사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저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셨던 분들이 이제는 싸우는 생각, 뭐 싸울 의지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시기였던 이런 것 일이 같아요. 있을 때 내부 분위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이 되게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밖으로는 그렇죠.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내적 활동으로만 남아 있는데 이게 아마 저는 이런 장면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검찰청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소환돼서 조사받으러 오면서 웃으면서 그걸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박민 사장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짐을 싸가는 KBS 구성원들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구나. 이러고 사실 밖에서는 모르잖아요. 네.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뭐 제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어쨌든 이 총선 이후에 이 박 사장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여러 불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YTN 유진 기업이 들어오게 되는 심사 과정의 문제, 그 결정 과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밝혀서 다시 피가 다시 좀 내부에서 잘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